바람이 먼저 알고 있었다. 이 겨울 끝자락에 떠나야 할 곳이 있다는 걸. 설 연휴 모두가 집으로 향할 때 나는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돌렸다. 보령의 짠바람, 원산도의 고요한 파도, 무창포의 붉은 노을, 부여의 천년 숨결. 이번 여행은 장소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잊고 있던 나를 찾으러 가는 것이다. 겨울 서해, 그 느리고 아름다운 하루. 가장 먼저 발길이 닿은 곳은 원산도였다. 충남에서 안면도 다음으로 큰 섬, 원산도. 옛 이름은 고만도라 불렸지만 산이 높고 구릉이 많다 하여 언제부턴가 원산도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해저 터널을 지나 섬으로 들어서는 순간 어딘가 세상과 살짝 단절되는 기분이 들었다. 그 느낌이 나쁘지 않았다. 원산도 해수욕장은 보령시 오천면, 섬의 품 안에 조용히 안겨있는 해변이다. 밀가루처럼 곱디고 온 모래가 넓은 백사장을 이루고 완만하게 이어지는 물결은 서두르는 법이 없다. 높지도 거칠지도 않은 잔잔한 파도 소리가 오히려 마음속 소란을 대신 씻어내려 주는 것 같았다. 여름이면 맑은 수질과 적당한 수온 덕분에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지만 겨울의 원산도는 또 달랐다. 인적 드문 백사장 위로 차가운 해풍이 지나가고 그 고요함 속에 오롯이 혼자 서 있는 기분. 복잡했던 일상이 저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밀려나가는 느낌이었다. 원산도에서 두 번째로 향한 곳은 사실 가기 전부터 마음이 먼저 달려가 있었다. 바이더 카페. 보령 해저 터널이 열린 이후 이 섬에서 가장 먼저 입소문을 탄 곳. 오천면 원산도 5길. 바다를 가장 가까이 품은 자리에 조용히, 그러나 당당하게 서 있는 대형 로스터리 카페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탄성이 먼저 나왔다. 통유리창 너머로 원산도 앞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지고 원산대교가 수평선 위에 길고 우아하게 걸쳐 있었다. 커피 한 잔을 손에 쥔 채 그 풍경 앞에 멍하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여행이었다. 옥상으로 올라가면 이곳의 상징과도 같은 원형근의 조형물이 서해를 향해 열려 있다. 바람에 살짝 몸을 맡기고 그 너머 수평선을 배경으로 셔터를 누르면 말이 필요 없는 한 장이 완성된다. 바이더 카페의 여운을 품은 채 원산 안면대교를 건넜다. 보령과 태안을 잇는 해상의 길, 다리 위를 달리는 동안 양쪽으로 펼쳐지는 서해의 품이 어찌나 넓던지 잠시 차를 멈추고 싶은 충동이 몇 번이고 일었다. 다리를 건너 닿은 곳은 영목항, 안면도의 가장 남쪽 끝, 섬이 바다에 발끝을 담그고 있는 자리다. 행정구역으로는 태안군 고남리에 속하지만 이곳은 그런 딱딱한 이름보다 바다 냄새 나는 작은 항구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항구에 서면 바다 건너 원산도, 효자도, 추섬, 빼섬이 점점이 떠있고 이름도 정겨운 삼형제 바위가 나란히 물 위에 솟아있다. 좌측으로 시선을 돌리면 천수만을 향해 묵묵히 물살을 가르는 배들이 보인다. 그러다 눈길이 멈춘 곳 딴 섬이었다. 윤슬이 일렁이는 수면 위 작은 섬을 따라 이어진 데크길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크지도 웅장하지도 않은 섬. 그러나 그 소소한 아름다움 앞에서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그냥 바다를 바라보았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 없이. 물멍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새삼 깨닫게 됐다. 영목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발길이 향한 곳은 항구의 길목에 우뚝 선 영목항 전망대였다. 태안군의 새로운 랜드마크. 보령 해저터널과 원산안면대교를 잇는 77번 국도가 열리면서 이 땅의 끝자락에 하나의 탑이 세워졌다. 높이 51m 숫자로는 가늠이 안 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22층 전망대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 높이가 온몸으로 느껴진다. 360도로 펼쳐지는 풍경은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다. 영목항의 작은 지붕들이 발 아래 다소 곳이 내려다 보이고 원산안면대교가 바다 위를 길게 가로질러 수평선 너머로 이어진다. 거대한 갯벌은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넘실거리고 서해의 섬들이 물 위에 낮게 엎드려 있었다. 그리고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이 전망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서해 섬들 너머로 붉게 타오르며 천천히 가라앉는 낙조. 창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그 빛이 수평선을 물들이는 걸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착각이 든다. 긴 하루의 끝, 대천 해수욕장으로 돌아왔다. 서해안 최대 규모의 해수욕장. 백사장 길이만 3.5km, 폭 100m 숫자만으로도 그 너른 품이 그려진다. 이곳의 모래는 여느 해변과 다르다. 조개 껍질이 오랜 세월 부서지고 쌓여 만들어진 패각분 백사장은 발을 내디딜 때마다 어딘가 포근하고 낯설지 않은 감촉을 전해준다. 여름이면 세계인이 모여드는 보령 머드 축제로 뜨겁게 들끓는 곳이지만 겨울의 대천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인파 대신 바닷바람이 백사장을 쓸고 그 사이사이로 두꺼운 외투를 여민 사람들이 삼삼오오 걸어 다녔다. 쌀쌀한 공기 속에서도 어딘가 훈훈한 온기가 느껴지는 건 아마 겨울 바다를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어떤 동질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숙소에 가볍게 짐을 풀고 다시 바다로 나왔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천천히 가라앉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가 이내 짙은 보랏빛으로 변해갔다. 겨울 일몰은 여름보다 더 쓸쓸하고 그래서 더 아름다웠다. 그리고 밤, 대천 바닷가에 진짜 별미가 시작되는 시간. 석쇠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조개구이, 그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 그리고 차갑게 따라지는 소주 한 잔. 겨울 바다 앞에서 먹는 조개구이는 그냥 음식이 아니었다. 하루치 추위와 피로를 한꺼번에 녹여주는 이 계절만의 위로 같은 것이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기울인 소주 한 잔. 대천의 밤은 그렇게 느리고 따뜻하게 깊어갔다. 섬이 정원이 되었다. 보령시 남포면 남포방조제 끝자락에 조용히 숨어있는 죽도상화원 이름부터 시 한 편 같은 곳이다. 누군가 한옥을 들고 섬으로 들어왔다. 오랫동안 섬을 지켜온 나무들은 낯선 집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묵묵히 감싸 안았다. 사람은 손길을 뻗어 길을 내고 연못을 만들었다. 섬에서 바라본 바다가 그 모든 것과 너무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졌고 그래서 상화원이라 이름 붙였다. 서리꽃 피는 정원, 풍경과 사람이 함께 빚어낸 섬의 이야기. 그 소문이 무트로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서윤덕 시인은 글을 썼다. 가을이 겨울을 부른다. 햇살 한 자락을 목에 두르고 너에게 간다. 그 시를 읽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창밖은 어느새 2월이었다. 봄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계절이 먼저 알리고 있었다. 유난히 길고 축축했던 지난 여름, 화창한 날이 오면 꼭 가보리라 마음속에 적어두었던 섬. 긴 여행이 선뜻 내키지 않는 요즘, 육지에서 가깝고 반나절이면 넉넉히 돌아볼 수 있는 곳을 찾다. 결국 죽도로 마음이 향했다. 2월의 운치와 가장 잘 어울리는 섬. 고혹적이고 조용하고 아직 많은 사람이 모르는 곳. 그런 섬이 보령 바다 위에 떠 있었다. 일 1박 2일의 보령 마지막 여행지. 이름부터 정겹다. 닭벼슬섬. 섬의 생김새가 달게 붉은 벼슬을 닮았다 하여 붙은 이름. 바로 옆 무창포 신비에 바닷길도 한눈에 들어온다. 거창하지 않아서 오히려 오래 기억에 남는다. 무창포 앞바다에 낮게 엎드린 이 작은 섬은 알고 보면 서해 일몰 명소 5손가락 안에 드는 숨은 보물이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인근 석대도와 함께 수평선이 캔버스가 된다. 바다 위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노을. 섬의 실루엣이 붉게 물드는 그 순간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연륙교가 생기면서 이제는 걸어서도 닿을 수 있게 된 섬. 섬 남쪽 해안을 따라 조성된 3만 평방미터의 갯벌은 오랜 시간 숨을 고르며 스스로를 회복해가고 있다. 바지락이 돌아오고 쭈꾸미가 돌아오고 한때 조용히 사라졌던 것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오는 중이다. 사람의 손길이 더해지자 자연이 응답했다. 닭벼슬섬은 그렇게 생태관광 명소라는 새 이름을 조용히 얻어가고 있다. 노을 지는 서해를 배경으로 갯벌 위를 걷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여행이 된다. 원산도의 잔잔한 파도, 영목항의 윤슬, 대천의 조개구이 한 점, 죽도의 고요한 정원, 그리고 닭벼슬섬 너머로 붉게 타오르던 서해의 노을까지 크게 특별할 것 없는 풍경들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행이란 늘 그런 것 같다. 거창한 무언가를 찾아 떠났다가 결국 소소하고 평범한 것들 앞에서 가장 오래 발이 묶이는 것. 겨울 서해는 쓸쓸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름보다 더 솔직하고 더 조용하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바다였다. 언젠가 또 이 길을 달리게 된다면 나는 다시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바다를 바라볼 것 같다. 그래도
전혀 질리지 않을 것 같은 풍경이 보령에는 있었다.